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9일 수요일 레이더 펀드 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울한 아침이네요. 정말 우울해서 한 새벽 한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멍하니 있었고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검은 화요일이죠. 네,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최근에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가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뒤에 좀 자세하게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울한 수요일이지만 또 우리는 이미 이제 미리 얻어맞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러한 여러 생각들이 겹치는 아침인데 그래도 새로운 또 해는 떠오르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희망에 작은 예쁜 새싹을 더 키워야 합니다. 너무 걱정들 마시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시장 정보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빠져서 시작했죠. 네, 그래서 회복을 전혀 못한 상태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네, 거의 특히 나스닥이 2.46%나 빠지면서 하락의 주범이 된 거죠. 이제 원인은 이제 금리죠. 금리 인상에, 그 다음에 긴축의 강도가 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금리 인상이 오늘 일단 치명타를 가하고 또 중동발 불안 이런 것들이 유가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섞여서 한 방에 원투펀치 카운트버리로 아주 크로키 상태로 몰고 가는데 향후가 참 걱정이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시장의 주요 포인트를 보면 10년째 국채 금리가 1.86%를 돌파했죠. 2년 내 최고입니다. 특히 2년짜리가 1%를 돌파했습니다. 네, 2년짜리 1%를 돌파했죠. 우리 이제 유튜브 친구들은 제가 매일 이제 미국 금리를 이야기 꼭 해줬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암기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드디어 2년짜리가 1%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10년짜리도 1.86%, 전 주말 대비 플러스 7%나 7bp가 오른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한국 채권 시장도 지금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네, 아주 초토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여의도에서 우리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3%다. 이 3% 이상에서 금리가 터치하거나 치고 넘어갈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가 2.78%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3%를 치고 근처에 오는 거죠.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 드디어 미국 쪽에서도 금리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 특히 이제 독일이 우리가 분트라고 죠. 독일 채권을 본드를 분트라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제 제로 금리까지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도 유럽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좀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유럽도 주식 시장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0.7% 하회를 했네요. 그렇죠? 네,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를 하겠죠. 그러면 금리도 오르고 시장 지표도 하락하고 최악의 케이스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릴 때는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돈을 이제 좀 줄이고 경제를 좀 쿨링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경기는 별로인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구조적인 모순들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올라오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반대편에서 경제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1월 주택시장 지수가 8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 시장 84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WTI가 중국 긴장고지에서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반격을 하면서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85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최고인데 제가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는 어딘가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100달러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석유 관련 그런 기업들만 막판에 치고 상한가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도이치방크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지금 자기 나라라서 걱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인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 드디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네요. 그렇죠? 네. MS가 아주 게임주 쪽으로 뭔가를 확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뭐 세계적인 일렉트릭 아츠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MS로 이제 소속이 됐는데 저는 이걸 P2E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걔들이 이걸 산 이유는 뭘까? 게임 시장이 가지고 있는 NFT 시장, 메타버스 시장, 뭐 P2E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 애플은 마이너스 1.89% 하락해서 169.8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애플도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화이자는 1.49% 하락해서 54.1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82% 하락해서 1030.51달러. 드디어 뭐 1000달러를 다시 근처를 위협하는 그 정도 이제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1100달러를 본 지가 우리가 엊그제였는데 야금야금 하락하기 시작해서 1000달러가 깨질 수 있는 위험에 테슬라도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8.49%를 하락했네요. 73.16달러. 80달러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는 그러한 초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시드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7.13% 하락해서 39.21달러. 노블록스도 2.44%에서 우리가 80달러도 얘가 마지노선이라고 봤는데 77.1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는 4.14% 하락해서 318.15달러.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4.44%는 하락했네요. 3,72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86% 하락해서 259.0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AMD도 마이너스 3.62% 하락해서 131.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보시죠. 4.83% 하락해서 133.87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61% 하락해서 92.87달러. 네, 90달러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모든 IT들이 제가 막 빠르게 넘어오고 있는데 볼 거 없습니다. 다 함께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개별 종목의 이유는 없습니다. 금리 상승이 IT와 성장주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약간의 고밸류에이션, 무턱대고 팔자가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꺾이는 그런 블랙 또는 투스데이죠. 블랙 화요일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검은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은 0.38% 하락해서 41,95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385원이 상승해서 1193.36원에 마감을 했네요. 거의 1200원을 다시 타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WTI가 문제인데 86.28달러까지 상승했네요. 2.26% 상승해서 역시 이제 중동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지정학적 이치가 섞여서 WTI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 채권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죠. 네, 미 채권 수익률을 보면 30년짜리가 2.18. 진짜 2% 넘었을 때 우리 서로 조심하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10년짜리는 1.87, 2년짜리가 1.04, 1.04, 1.87, 2.18. 드디어 금리가 치고 올라오네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테이퍼링 전 6개월하고 테이퍼링 후 6개월에 그걸 비교해 준 그 아침 방송이 제가 있었는데 테이퍼링 전 6개월에 미국이 이제 경고를 해주죠. 곧 테이퍼링을 하겠다. 너희들 주의해라. 이럴 때 가장 크게 나타났던 특징이 이때 금리가 상승하고 막상 테이퍼링을 실시하니까 금리가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강하게 테이퍼링이 시작한다의 시장이 반영됐을 때 가장 강하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반대로 저는 막상 금리를 인상하고 한두 번 하면은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 좀 슬픈 일이죠. 이걸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 왜냐하면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자산의 가치가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미국발 주가 하락은 새로운 엑소더스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그렇죠? 미국은 금리 인상 카드 파괴력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그리고 고평가 밸류에이션 인상 등을 크게 하락하며 장이 마감됐습니다. 특히 IT 기술주에 대한 집중 매도가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불안한 인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이 전망됩니다. 늘 금융시장에서 금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금리는 자산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한 올라가더라도 어느 폭만큼 오르느냐, 강도가 어떠느냐, 스피드가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들이 어느 한계 임계점을 지나면 자산에서 배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을 팔고 채권을 산다든지 반대로 가격이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산다든지. 근데 지금은 치고 올라가는 초창기 임계점에 왔기 때문에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파는 양수 겸장 최악,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양수 겸장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초기 단계인데 제가 봐서는 한 달 정도 이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3월을 지나서 일단 오미크론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페드의 통화정책이 정확히 정해져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나타날 때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이 두 달, 그렇죠? 1월에서 2월, 3월까지 이 두 달이 가장 불안한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견디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은 대충 어딜까? 이런 것들 참 의미가 없지만 그래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이 좀 필요하니까 대충 한국 바닥은 어디일까 이 정도 예측을 해봐요. 어제 2864에 끝났죠. 그래서 제가 볼린저 밴드에 넣어봤더니 바닥은 2750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2800이 한번 더 깨질 수 있는데 지금 항상 여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2800이 깨고 저는 올라올 게 보이는데 일단 2750으로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바닥은 어디일까? 한국 PBR이 현재 10.7배죠. 10.7배인데 가장 마지노선이 10배라고 치면 이것도 270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지금 2864인데 2700, 2750이 바닥일 확률은 높다. 하지만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을 치지 않고 항상 그 앞에서 멈춰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2800, 저는 2780, 90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 바닥 맞춰서 뭐 하시게요? 참 그런 자괴감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그래도 어떻게 오늘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국 경제 가까이에 회색 코뿔소, 그레이 리노라고 그러거든요.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긴축 정책 가속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등이 아시아 경제, 특히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국내 부동산 거품 붕괴와 가계부채 부실의 표면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색 코뿔소는 끊임없는 경고 신호가 있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둔다. 다시 한번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끊임없는 리스크에 대한 경고 신호가 있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들을 말한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위험하다. 금리 올릴 것이다. 미국 주식 IT 고평가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고와 신호가 있었지만 이걸 무시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위험 신호, 위험의 시대, 위험한 순간, 위험한 타이밍 이것을 회색 커플소가 나타났다고 표시하는 거죠. 반대로 검은 백조 블랙스완은 전혀 예상치 않는데 급격하게 갑자기 나오는 충격을 블랙스완이라고 그러고 이미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간과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시작은 더 갈 거야 뭐 이렇게 했던 위험에서 간과하면서 나타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는 거죠. 블랙스완과 반대 개념의 그러한 용어니까 이제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 리노라고 부르나요? 네,
뭐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다음 들려 추가로 봅시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끝이 날 예정이죠. 그렇죠? 향후 시장 방향성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IPO 대금 반환으로 인한 시장 유입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들어온다면 어느 업종으로 돈이 쏠릴 것이냐, 이 여부 등일 것 같은데, 돈이 들어올지 말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전일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돈이 들어오려면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주식시장이 강했어야 되죠.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왔어야 자금 유입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블랙스완, 블랙 화요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여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돈은 애플 전장감의 카메라, 로봇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은 단기 부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단기 부동화된다는 것은 시장 주위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수급이 망가뜨려져 있는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그만 상장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들러오죠. 네. 이젠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법으로 강하게 좀 처벌을 하게 되고, 유상증자, CB 전환사채 발행도 좀 강하게 좀 억압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자유가 결국은 회색 콜프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걸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초기 단계에서 가장 모든 게 강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중도발 갈등 격화를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석유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강한 쏠림 현상이 시장에 압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관련 종목들은 오를 확률이 있죠. 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해 유입되면 이를 소화하고 이겨내는 데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제 한 달 되려면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10일 동안 큰 변동 속에서 출렁거림이 극에 달할 거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월말, 그리고 다음 달 초를 기준으로 차츰 안정은 찾을 거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박스에 넣고 막 흔드는 것도 나 변동폭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콜라를 막 흔들었다가 푹 터지고 그 다음에 김이 빠진 것처럼 3월까지는 가야 되는데, 일단 안정을 찾는 것은 다음 달 초중반이면은 1차 안정을 찾을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이냐. 결국은 견딜 수 있는데, 견뎠을 때 우리의 손실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두려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3월이 지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코로나도 잡히고 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수그려라. 대책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미 미리 얻어맞아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거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의 이제 30년 펀드매니저 투자 경험으로 보면 쑥그리고 있으면 시간의 문제일지 이제 반등은 다시 나타나고 회복은 꼭 일어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 부분을 빨간 줄로 썼죠. 네. 쑥그리고 있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등은 꼭 다시 나타난다. 꼭 회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전략만이 지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팔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팔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쓰구리고 앉아라. 문제는 이제 신용이 있죠. 네, 신용 미수가 있는데 그 물량이 쏟아질 걸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에 이 물량들이 쏟아지고 날아야 바닥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쏟아질 때 특히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신용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네. 가격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민입니다. 쑥으려라.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정말 강심장이라면 진짜로 움직이지 않는 주식, 그동안 올해 1월 들어와서 12월, 올 1월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주가에 있는 주식들,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이걸 잡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가감히 30에서 50% 팔아라. 뭐 이 정도 가강한 결단, 수그리고 앉아 이 두 개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네, 즐겁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즐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수요일 아침입니다. 멘탈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충격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코비드도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올라온 만큼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은 법이죠. 하지만 지금은 골이 깊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등산 장비도 발달돼 있고 GPS도 발달돼 있고 좋은 등산화도 있고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마음 푹 놓을 수는 없지만 마음 단단히 하시고 잘 견디는 내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